스트레스로 안면마비로 엄마를 한 달 입원시키고 그 후에 위염으로 한 달 고생하게 만들었던 아들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어머님과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이가 욕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 멋진데 이 총 이름은 뭐야? 이거요? 몰라요. 이거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TV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만나고 있지만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아들TV입니다. 계속 저는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일이니까요. 자, 오늘 만난 아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어머님 사연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감기로 소아과에 갔는데 틱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줬고 입학 후에 엄마들 사이에서 좀 문제라고 안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로 엄마를 한 달 입원시키고 그 후에 위염으로 한 달 고생하게 만들었던 아들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어떤 소문이 났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봤더니 아이가 사람을 칼로 찔러봤다라는 소문이 엄마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 이 학원 보내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 보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이가 들리는 공간에 말을 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만나봤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 아무거나요? 응? 총을 못 그리는데. 괜찮아. 못 그려도 돼. 선생님도 못 그려. 총 그리고 싶은데 총을 잘 못 그려요. 총 그리고 싶어? 권총, AKM 그런 거예요? 총은? 그런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럼 아무거나 해도 돼. AK, 스나이퍼 총, K1 뭐든 괜찮아. 오, 멋진데 이 총 이름은 뭐야? 이거요? 몰라요. 이거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좋아. 자, 영상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예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친구는 정말 잘생겼어요. 저희 편집자님도 인정할 정도로 잘생긴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좀 상당한 친구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괜찮은 아이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는 다른 특이사항이 또 하나 있다라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중에서도 브롤스타즈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좋아하고요. 게임 좋아하니? 네. 뭐 좋아해? 불어라고 배고요. 오, 브롤 할 줄 알아? 지금은 브롤에 조금 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로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혹시 트로피 몇 개나 있어? 자기는 1만 개 이상의 트로피가 있다고 하고 세계 1등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롤 세계 1등은 트로피가 1만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오, 브롤 할 줄 알아? 네. 왜 트로피 얼마나 모았어? 제가 세계 1인 거예요. 몇인데? 많이 넘어요. 진짜? 네. 그럼 브롤은 몇 마리인데? 28개 다 있어요. 28개 다 모았어? 영웅 그리고 전설 그런 애, 신화 그런 애들은 현질로 했어요. 영웅 전설은 현질로? 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성에게는 약간의 생물학적 허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친구들에게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허세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오고 있고 근데 그 허세가 막 이상한 허세는 아니고 혼용되는 수준의 허세를 좀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은 세계 1등은 아니다. 현질로 많은 것도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찔러봤다. 칼로 누구를 패했다. 라는 얘기들이 어쩌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특유의 허세의 감성에서 나오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버님들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긴 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저는 정말 방학개비 이만한 거 봤어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찌르면 피가 나올 것 같은 방학개. 남자애들 입에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말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사실은 있어요. 어머님과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이가 욕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욕설을 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들 그 이미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이 사실처럼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친구가 욕을 하는데 이 욕의 근원지는 어디일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또 어머님 말씀하시기로 제 생각에 그건
아버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떤 식으로 아이한테 욕을 하나요? 했더니 아이한테 욕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빠가 굉장히 호탕하고 유쾌한 성격이시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욕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이제 욕쟁이 할아버지처럼 재미난 욕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이제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어머님은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아버님은 괜찮아 하면서 욕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 친구가 욕을 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어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먼저 추천드렸던 것은 아버님과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이 혹시 아이가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이가 욕을 하는 건 절대 싫어하세요. 본인이 어른이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건 괜찮다라고 구분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아빠는 괜찮지만 너는 하면 안 돼. 아빠는 욕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돼. 아빠는 이렇게 게임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돼라는 것들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통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평가하잖아요. 아이들도 우리를 평가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된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상대 배우자를 바꾸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머님도 이런 상황이 많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내가 하는 육아 방식에 전혀 동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 라고 하고서는 아버님들의 무신경한 모습, 제3자 위치에서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쓰기에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그 영역을 아버님께 훈육을 맡겨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민준이 아버지, 민준이가 있잖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욕을 했대. 근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이 부분을 좀 아이한테 훈육을 해주면 어떨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하시면, 이제 아버님은 이제 처음에는 됐어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니처럼 넘어가지만, 아이랑 둘이 대화를 할 때 이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꺼림칙할 때 아이한테 물어보죠. 너 근데 혹시 밖에서 친구들한테 욕한 적 있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아니 없어. 그럼 혹은 아니면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아빠가 혹시 욕할 일이 있어도 너 절대 욕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대번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거 왜 해? 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도 눈빛으로 흘러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아빠가 육아에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한 걸음인 것 같아요. 아이를 통제하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버님과 함께 공유하고 아버님이 일부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아이 통으로 맡겨보는 것이 육아에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머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진짜 세계 1등 맞아? 선생님 프로 했었어요? 지금도 해. 선생님 트로피 몇인데요? 선생님 4천. 3,000이었다가 틱 있지? 부르려면 보여줄까? 네. 선생님 폰을 한번 불어라 해볼래요. 안 돼, 그거는. 수업 시간에는 네. 부로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할 수 있어. 잠깐 보는 거야. 전설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진짜? 누구?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선생님 스킨 없네? 이 레온 스킨 사요. 싫어. 왜요? 레온도 없는데 뭐. 레온 스킨 사면은 레온도 줘요. 그래? 네. 선생님은 현우로 한 번도 안 했어, 지금까지. 현지를요? 한 거 같은데. 4,300. 한 번도 안 했어. 궁극기는 한 방에 해도 되는데 공격력은 진짜? 한 방에 애들이 죽으면 안 돼. 한 방에 죽는 건 별로 없잖아. 솔로쇼도 하면서 파워큐브 먹으면 많이 되잖아요. 엘프림보다. 그렇긴 한데 파워큐브 먹었을 때잖아. 7천. 대신에 근접 공격에 한해서 공격 7,000. 근접 공격 한해서 얘는 이 얼굴도 여기 있는데 얼굴 두 개예요. 그 외에 아이를 보니까 아이는 지금 배틀그라운드나 브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던 거는 먼저 아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 같이 브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것은 충분히 불홀에 대한 라포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 조금 눈치챘던 건 뭐냐면 이 친구에게는 약간 강한 남성 롤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기질이 좀 보이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졌고, 저는 오늘 이 친구에게 아빠 외에 다른 남성 롤모델이 좀 되어서 진짜 강한 게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지난 영상에 센 아이랑 약간 비슷한 앞치마를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목에 걸어주고요. 그러면 이거는 너가 쓸 거야. 지금부터 만들기를 해야 되니까. 자, 뒤로 돌아. 좋아.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 하자. 야.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이가 보면 저와 똑같은 앞치마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친구랑 수업을 하면서 라포 형성이 충분히 잘 되고 이 아이한테 무언가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라고 느껴진 포인트는 언제냐면, 아이한테 제가 그냥 수업을 하다가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혹시 민준이는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 나중에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 근데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걸로 태어난다면? 태어날 수가 없을걸요 아마? 만약에 태어날 수 있다면? 환생을 한다면 저는 선생님 같은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으로? 네. 그래? 선생님 뭐가 뭐 있어? 선생님은 이런 것도 잘 자르고 만들기도 잘하고 일단 그런 것들이 멋있어요. 그래? 어때? 자, 한번 써봐. 오케이. 저는 뭐 독수리, 새, 아니면 불월 뭐 이런 거에 상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선생님 같은 멋진 선생님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보다 저는 아이들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뿌듯해요. 이것이 교육자의 보람. 자,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준비가 되었다. 이 친구한테 내가 무엇을 가르쳐도 이 친구가 좀 쫓아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 좀 느껴지게 되었고요. 너무 너가 센 척을 하지 않아도 너가 갖고 있는 기질 자체가 원래 훌륭해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오늘은 총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상상하든 그것이 오늘 너가 상상했던 거는 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줄게 라는 컨셉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눈앞에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수업을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수업을 하고서 이제 어머님의 질문에 대답을 이제 드려야 될 차례가 왔어요. 첫 번째, 이거는 사실 이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른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했던 것은 사실관계 여부예요. 아이가 사람을 진짜로 찔러봤거나 아니면 누구를 정말 크게 해쳤거나 그러면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일종의 허세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친구가 보여줬던 모습들이나 갖고 있는 기질들을 유추해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머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유추해 봤을 때 아이가 정말 사람을 찌르거나 칼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할 정도의 사건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어느 정도는 이 아이에 대한 소문들이 조금 무성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를 평가하는 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남자애들은 약간의 허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이 구전으로 전하는 것 말 한마디만 듣고 너무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느끼는 건데요. 아이가 수업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하고 나서 끝날 때 다른 친구랑 팍 싸웠어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엄마가 이제 물어보죠. 민준아, 오늘 수업 재밌었어. 하나도 재미없었어. 이제 그만 다닐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반대로 아이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되게 힘들어하고 막 지루해하고 뭔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뭔가를 받았어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기분에 취해서 오늘 좋았어. 그럼 나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재밌었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고 그 말을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유추해낼 때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더 바르게 보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관이 다른 배우자를 바꾸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 이럴 때는 그분에게 일정량의 책임을 주고 그분에게 어떤 영역을 맡겨서 온전히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영역을 띄워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교육에 앞서서 아이에게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 아이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아이 눈높이에서 충분히 그 아이와 공감대를 이루고 아이가 교육자를 쫓아가는 순간이 됐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